상처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느냐가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동서양의 지혜는 하나같이 말한다. 진정한 관계는 상처를 넘어선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으며 오직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미움보다 강한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분노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만 본다. 그 뒤에 숨은 두려움이나 상처, 절망이나 외로움은 보지 못한다. 공자는 말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이해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해 준다는 뜻도 아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다. 진정한 용기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다. 용서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거나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살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관계들을 망친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온전한 인정이다. 변명하지 마라. 진정한 사과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한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 회복의 문이 열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무모함과 겁쟁이 사이의 중용이라고 했듯 진실한 사과에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 관계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대화가 된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다. 노자는 말하는 자는 모르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런 순간들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이다. 완벽한 관계는 환상이다. 성장하는 관계만이 현실이다.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꿈꾼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부딪힘이 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기회로 삼아라. 해결은 대립되는 것들의 통일에서 진보가 일어난다고 했다. 우리의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다. 갈등은 관계의 적이 아니라 성숙의 통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의 씨앗이 되어라.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관계도 좋아질 텐데라는 생각은 달콤한 착각이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바뀔 때만 관계도 바뀐다. 간디는 말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내가 더 이해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내가 더 진실해지면 상대방도 솔직해진다. 내가 더 관대해지면 상대방도 여유를 갖는다. 변화는 전염된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시간만 흘러간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경청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이다. 들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치유는 없다.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저 온전히 들어주어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들어라. 칼융은 가장 큰 선물은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라 했다.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란다. 내 기준에 맞춰 살아주길, 내 방식대로 행동해주길,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자는 물처럼 되어라라고 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지만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는다.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되 나의 정체성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라. 어제의 상처로 오늘의 관계를 판단하면 새로운 가능성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변한다. 상황도 변한다. 마음도 변한다. 라마나 마르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 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싸움에서 꺼내 휘두르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다. 상처는 지혜의 자양분이 되어야 하지 복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 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라. 오늘의 그 사람을 어제의 프레임으로 보지 마라. 작은 친절이 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다. 거대한 제스처보다는 작은 관심이 더 크게 와닿는다. 따뜻한 미소 하나,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것,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공자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관계 회복도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선의를 실천해 나가라.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 상대방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자존감이 있어야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한다. 작은 실수도 큰 배신으로 느끼고 무심한 말도 악의로 받아들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투자다.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평안해야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도 미워하게 된다.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는 마라. 화나고 속상한 감정을 숨기지 마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도 마라. 부처는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이다라고 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화가 났을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되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지는 마라. 감정 뒤에 숨은 내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라. 화 뒤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 뒤에는 사랑이 있다. 시간은 저절로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치유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반쪽 진실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긴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는다. 그리고 그 흉터는 새로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치유는 그 시간 동안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상처를 원망의 재료로 삼을 것인가, 지혜의 원천으로 삼을 것인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것인가, 성장의 기간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끝나고 경쟁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너는 왜, 다른 커플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 친구는 남편이 참 잘해주더라. 이런 말들은 관계를 망치는 독이다.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모든 관계도 고유하다. 같은 나무는 없고 같은 꽃도 없듯이 같은 관계는 없다. 공자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했다. 상대방의 성장을 인정하고 우리 관계만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다. 나중에 사과하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연락해야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라고 미루지 마라. 관계 회복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도 하라. 완벽한 말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진심 어린 짧은 말이라도 먼저 건네라. 완벽한 선물을 고르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담은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줘라. 시작이 반이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보인다. 상대방의 장점을 기억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라.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인다. 미워할 때는 나쁜 기억들만 떠오른다. 의식적으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었던 순간들, 고마웠던 일들,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달라이 라마는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 마음을 찾으려 노력하라. 그리고 발견한 장점들을 말로 표현하라. 당신의 이런 점이 좋다. 그때 당신이 해준 그 말이 정말 고마웠다. 당신 덕분에 이런 걸 배웠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경계를 존중하되 마음의 벽을 쌓지는 마라. 건전한 경계는 관계를 보호한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벽이 아닌 울타리여야 한다. 언제든 넘나들 수 있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계선. 나를 보호하되 상대방을 차단하지는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춤과 같은 상호작용이다. 혼자만 노력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상대방도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뉴턴의 제3법칙처럼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온다. 미소를 보내면 미소가 돌아오고 관심을 보내면 관심이 돌아온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는 춤과 같다.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술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어라. 앞으로는 다를 거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번만 믿어줘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 말은 쉽지만 믿음은 어렵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말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더 큰 신뢰를 만든다. 성 프란치스코는 필요하다면 말로 하되 항상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다.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열린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신뢰가 쌓인다.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치유는 멈춘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싸움에서 꺼내 휘두르지 마라. 저번에 너는 나에게 이랬잖아. 예전에 당신이 한 그 말 기억 안 나.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 이런 말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다. 부처는 과거의 고통을 현재에 끌고 오는 것은 2번 고통받는 것이라 했다.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다. 상처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과거를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가라는 뜻이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완성된다. 진지한 대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라. 웃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빅터 위고는 웃음은 태양과 같다. 사람의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낸다고 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유머의 힘을 믿어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신호다. 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조롱하는 웃음은 안 된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전한 유머,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를 나눠라. 관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다. 라오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완벽한 관계를 목표로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라. 어제보다 더 이해하고 어제보다 더 배려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내 마음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를 창조한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평화롭게 하라. 화가 난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다. 틱나타는 평화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상대방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내가 차분할 때 상대방도 차분해진다. 감정은 전염된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염되고 부정적인 에너지도 전염된다. 내가 먼저 평화로운 마음이 되자.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 편의에 맞춰 상대방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다. 칼릴 지브라는 사랑하되 사랑의 속박을 만들지 마라. 바다가 되되 서로의 해안이 되어주라고 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라. 그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도전을 지지하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어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성장시켜라. 가두려 하지 말고 날게 해 주어라.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고마움을 느껴라.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더 많은 선행을 불러온다. 메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만이 유일한 기도라고 했다. 관계에서도 감사가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불러온다.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고마운 일들이 더 많이 보인다. 혼자만의 시간도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붙어 있으려 하지 마라.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때 만남이 더욱 소중해진다. 릴케는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전한 거리가 건전한 관계를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도 느끼고 관계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갖는다. 24시간 함께 있으면 서로가 당연해지고 감사함도 사라진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준다.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할 용기도 생긴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고 있으면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진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은 용기의 근원이라고 했다.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만 진정한 친밀감과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은 후에는 치유되지 않는다. 작별도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작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움으로 헤어지지는 마라. 원망으로 등을 돌리지는 마라. 리처드 바크는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곁을 떠나는 것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작별조차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성숙함을 기르자. 좋은 기억만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완성이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깨어진 관계라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포기하지 마라. 단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지는 마라.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라고 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으로 시작할 용기를 내라. 관계도 재탄생할 수 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서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절망하지 마라.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 가면을 쓰고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숨기지 마라.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완벽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레너드 코헨은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다. 우리의 균열을 통해 사랑의 빛이 들어온다. 완벽한 척하느라 지치지 마라.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비난은 거리를 만들고 공감은 다리를 만든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비난하지 마라. 비난은 방어적 반응만 불러일으킨다. 대신 공감해 주어라. 왜 그랬어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주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물어보라.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는 자칼의 언어를 기린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자칼은 공격하지만 기린은 이해한다. 공감이라는 다리 위에서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해보라.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 감동받는다. 게리 체프먼은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라. 내 방식이 아니라 그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더 깊이 전달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용을 서로에게 주어라.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화를 내도 괜찮다고 말해주어라.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라.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다. 조건부 사랑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가면을 쓰게 만든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완벽한 너만 사랑해가 아니라 부족한 내가 더 사랑스러워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침묵의 힘과 말의 힘을 모두 알아야 한다.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한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오해가 쌓이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면 상처가 깊어진다. 솔로몬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는 설명보다 침묵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불안해할 때는 침묵보다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 상황을 읽는 지혜와 타이밍을 아는 센스가 필요하다. 말과 침묵 둘 다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결과도 아름답다. 관계 회복을 하나의 목표로만 보지 마라.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여겨라.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 모두가 소중하다. 미켈란젤로는 나는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각상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했다. 관계 회복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랑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인내하고 즐길 수 있다면 결과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상대방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것을 믿어주어라.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장점을 찾아내라. 괴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는 그대로 머물지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어주어라. 그러면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 믿음의 힘은 기적을 만든다. 겸손함이 관계를 살리고 교만함이 관계를 죽인다. 내가 맞다를 고집하지 마라.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겸손함은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꼭 기회가 되면이라고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지금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관심을 지금 보여주어라. 지금 할 수 있는 사과를 지금 하라. 부처는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사랑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서로의 다름을 문제로 보지 말고 선물로 여겨라. 우리는 모두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다. 그 다름을 문제로 보지 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융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는다고 했다. 상대방의 다름이 나를 완성시켜준다. 내가 급하면 상대방의 신중함이 나를 균형 잡게 해주고 내가 소극적이면 상대방의 적극성이 나를 성장시켜준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하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선택은 지속될 수 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스카펙은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라고 했다. 감정적 사랑에서 의지적 사랑으로 성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강해진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대하라. 오늘이 상대방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을까? 중요하지 않은 일로 화내고 있을까? 스티브 잡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모든 만남은 기적이고 모든 관계는 선물이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이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다. 진정한 관계는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는 것이고,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끊임없는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사랑이다.